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취준 공백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대기업 갈 때까지 버텨야 되나? 아니면 지금 어디라도 들어가야 하나? 오늘은 제가 멘토링 할 때마다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멘토링 할 때마다 3명 중 1명은 꼭 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죠. 이게 한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이 질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누가 옳다 그르다 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배경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스타트업부터 중소, 중견, 외국계 대기업까지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택이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경력부터 시작하세요가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입공채 중고신입 허용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중고신입으로 추후에 도전해도 되니까 일단 취업을 해서 경력부터 쌓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종종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부터 이 기준이 1년 이내로 축소되면서 막연하게 당장 경력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아무데나 먼저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이제는 대기업은 신입공채가 아니라 경력직 루트로만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혹자는 질문하겠죠? 그럼 존버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AI, 자동화, LLM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입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빨리 신입 자리가 줄어드니까 빨리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입니다. 중소 스타트업은 신입에게 더 어렵습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나 대기업 못 가니까 눈을 낮춰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볼까?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바로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즉 적응을 기다려줄 리소스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입 입장에서는 대기업 공채보다 입사 난이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에는 들어가도 이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 강도가 너무 많아서 야근이나 새벽 퇴근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직 준비할 시간이라던가 체력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마음의 여유도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무는 조금 배울 수 있어도 이직 준비 자체가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여기까지가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히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돈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번엔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간 1년 기준으로 요새 이제 러프하게 잡았고 중소기업은 약간 평균 3천만 원 정도, 스타트업은 초봉이 4천만 원, 네카라쿠베는 평균 6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1년을 존버하게 되면 약 3천에서 4천 정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금전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수치를 감안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 이 정도 돈을 포기하고 존버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저는 바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멘티분들은 그냥 바로 취업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좀 궁금하시죠? 이 영상은 대기업부터 가야 한다 혹은 경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려드리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감정이나 불안감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자금 여유, 준비 정도, 심리적 안정성, 이 모든 조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커리어의 방향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리한 결정 체크리스트로 각각 체크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여러분들이 대기업 신입공채 준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신입공채는 코딩 테스트만 되어 있다면 신입이 가장 뽑히기 좋을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한 동생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꼭 신입공채는 준비해보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신입분들이라면 제가 우측 상단 카드에 제가 정리한 코딩 테스트 전략 영상도 첨부할 테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처럼 방향을 몰라서 혼자 오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기준을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